자, 지금 시간이 2025년 3월 31일 월요일 오후 11시 39분입니다. 예, 코스피 200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일목균형표부터 한번 쭉 볼 건데요. 오늘 말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내렸다. 자, 보겠습니다. 네, 뭐 30분, 1시간 뭐 이런 봉들은 볼 필요가 없죠, 지금. 네, 하락이 뭐 10% 가까이 내렸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어요. 4시간도 볼 필요가 없고 일봉도 끝났어요. 오늘 제가 주장한 거는 사실 일봉이 데드가 나면 한 334.75? 75 이 정도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334.69네요. 네. 이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뭐 깼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까지는 뭐 할 얘기가 없어요. 다 완성했기 때문에. 자, 주봉도 데드고 여기도 데드예요. 아니 3일봉. 그러니까 지금 3일봉도 데드난 걸 다 완성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는 구조예요. 예. 자, 주봉은 애초부터 골든한 게 없죠. 골든한 게 없이 가고 있고 이제 2주봉이 남았어요. 2주봉. 2주봉이 지금 다시 데드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41.72를 못 넘으면 328.34 거기로 가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치가 관건인 거예요. 이 수치. 예. 어쨌든 골드가 안 나면 데드잖아요. 골드가 안 나면 데드니까 341.72만 안 넘으면 되는 거죠. 예? 종가로 341.72만 안 넘으면 그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건 상관없는 거잖아요. 여기 341.72보다 종가만 낮으면 뭐 요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는 거고 목표는 328.3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잘 기억하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주봉이 데드를 내느냐 마느냐. 자, 이제 월봉은 바뀔 거잖아요. 월봉은 바뀔 건데 바뀌고 나서 이제 저가를 깨는지 그것만 일단 보셔야 돼요. 저가를 깨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저가를 깨면 올라가더라도 이제 아래가 열리는 거고 저가를 지키면 사셔야죠. 저가를 지키는데 매수를 안 할 필요는 없죠. 자, 이게 지금 계속 떠들었던 내용인데 여기가 상단선이잖아요. 347.5 라인, 그 다음에 343 라인. 여기가 지금 연봉의 상단선이에요. 근데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도액기는 연봉으로는 못해요. 연봉으로는 매도액이 끝이라고. 자, 분기봉으로는 봉이 바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기봉으로 봉이 바뀔 거라. 분기봉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분기봉의 상단선 중에 안 쓴 선 중에 가장 낮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336.87 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은 있다요. 있다. 이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많이 올라가면 347 라인까지도 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반등 기대치는 336에서 347까지. 그 정도까지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래로 내려가면, 글쎄요,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자, 2개월봉 보여드릴게요. 2개월봉 보시면 벗어났잖아요. 벗어났다고. 상단선을 다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2개월봉은 지금 상단선 위치가 한 345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사실 신규로 매도를 잡을 만한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방은 그냥 버티는 거지
여기서 하방을 잡겠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참 신기한 거죠. 347위, 345 위에서는 고보스를 손절해요. 고보스를 손절한다고. 왜냐면 358도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정작 이제 330대로 내려오니까 하방을 잡아야 되는지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방을 잡을 자리는 아니죠. 큰 봉으로 보면 하방을 잡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단기적으로만 보셔야 돼요. 하방을 본다라는 거는 단기적인 입장에서 하방을 보는 거지, 큰 봉을 보고 하방을 잡는다라는 거는 없어요, 자리가. 355일 때는 증시가 오르고 있으니까 못 잡고, 그죠? 이제 330대 초반으로 내려오니까 내려갈까봐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높을 때는 매도 안 하고 낮아지면 매도를 고민하는데 낮아지는 순간 메리트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지금 위치는 매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도를 주장할 생각이 없습니다. 내려가더라도 큰 봉으로는 매도 못해요. 심지어 월봉도 매도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월봉도 없습니다. 월봉도. 월봉 너덜너덜해요. 너덜너덜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월봉으로 보면 타이밍을 못 잡아요. 다 망가졌기 때문에 상단선이. 반면에 하단선은 저가 부분에 있어요. 저가 부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아리송한 게 저가를 깨야 매수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월봉으로 보면 저가를 깨야 매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번 주는 그냥 매수 안 하고 지켜보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월봉의 저가가 깨지면 주봉 저가 깨지고 월봉 저가 깨졌는데 그 다음에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저가를 지켜야 매수하는 건데 저가가 다 깨지면 매수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달 저가가 다음 달 초에 이번 주 내에 깨지면 이번 주는 쉰다예요. 매수 자체를 그냥 포기하고 쉬는 게 답이다. 그리고 이번 주에 주봉이 아랫꼬리를 달고 뭐 음봉을 그리거나 양봉을 그리면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 저가를 지키면 그때는 매수를 고민해 볼 수 있다. 근데 그것보다 나는 되게 성급해. 그러면 일봉 저가 지키면 사시면 돼요. 그죠?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사면 된다고. 일봉이 언제 저가를 지키는지만 보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주봉은 사실 기대할 게 없어요. 주봉은 오히려 330.32 여기를 깨야 돼요. 구조적으로 여기를 깨야 되니까 뭐 반등했다 깰지 그냥 깰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깨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주봉이 3월달에 저가를 깨야 정상이라면 월봉이 3월달 저가를 깨야 하단선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단 깨지고 나서 월봉은 버리고 주봉이 저가를 지키는 그 타이밍을 잘 노려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되 그것보다 조금 더 성급하게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330.32가 붕괴된 이후 일봉이 저가를 지키는 날 매수를 하시면 돼요. 단 매도는 아직 자리가 없어요. 아직 매도는 자리가 없습니다. 월봉으로 봐도 매도가 없고 주봉으로 봐도 매도는 택도 없고 일봉으로 봐도 아직 매도가 안 보여요. 매도하시려면 오늘 고가 안 넘는 선에서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시가 찍고 쭉 반등 나와서 오늘 고가를 안 넘고 내려가면 그때 매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는 그렇게. 매수는 이제 월봉의 저가를 지키든가 아니면 월봉이 저가를 깨고 일봉이 저가를 지키든가 둘 중에 하나. 이해되셨죠? 자, 1번 매도가 있고 2번 매수가 있어요. 매수 중에 2-1은 월봉이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는 방법 여기 하나 있고 2-2는 월봉이 저가를 깨. 저는 월봉이 저가를 깰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봉이 저가를 지킬 때
롯데 매수예요. 월봉 저가가 깨지고 나면 주봉도 깨지고 월봉도 깨졌기 때문에 매수 전략 가져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봉 저가 지키는 날 매수를 한다. 매도는 월봉 앤드 주봉 없어요. 저는 매도 얘기 안 할 겁니다. 월봉 주봉 가지고는. 그러니까 지금 일봉에서 고가를 낮추면 매도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를 한다라는 거는 일봉만 보고 단기적으로 그냥 일본 고가 안 넘으면 하루살이용 매도는 가능한데, 여기서 뭐 길게 보고 뭐 매도 들어가겠다라는 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죠. 왜냐면 큰 봉은 도와주지 않아요. 작은 봉만 갖고 하셔야 되니까 하루하루를 생각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날짜가 지금 투자 심리도가 다 꺾인 날이죠. 이 날짜. 이 날이 하락을 시작한 날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하락이 언제 끝날 거냐? 하락이 끝나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번 시간, 2번 추세. 추세로는 요걸 만나야 돼요. 요 빨간색으로 된 요 선 있죠? 요걸 만나는 날, 양봉으로 만나는 날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만날 때까지 계속 구경하면 돼요. 저거를 언제 만나나 보시면 됩니다. 저걸 만나는 날이 하락의 끝이에요. 마치 이봉 같은 거죠. 이게 상승의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A를 만나면 상승의 끝이니까 요 B를 만나면 하락의 끝이죠. 그러니까 저걸 만날 때까지 일단 관망하는 거예요. 오르든 내리든 관망하는 거고,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바닥이 나올 수 있는 날짜는 4월 7일입니다. 4월 7일. 시간으로는 4월 7일이에요. 그러니까 4월 7일 날짜 적혀 있죠? 그러니까 올라가고 싶으면 빨리 요 B를 만나든가, 그 B를 못 만나면 4월 7일까지는 계속 하락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매수자가 서둘러야 될 일은 없어요. 오늘이 월요일이고 화, 수, 목, 금 따져보세요. 자, 4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따져보자고요. 그러면 여기는 주말이잖아요. 1, 2, 3, 4. 7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시간적으로는 하락이라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매수 잡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번 주에는 매수 잡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상방을 보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서두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상방은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하방은 시세가 낮기 때문에, 시세가 낮어요. 낮으니까 이게 지금 개파락해가지고 내리꽂을 거냐, 그렇게 움직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냐라는 거예요. 개파락이 심하게 나올 정도의 환경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버나이트 해가지고 하방 배팅하기에는 쉽지 않고, 차라리 그냥 보합으로 시작해서 반등해서 일봉이 고가를 안 넘을 때, 그때는 단기적으로 매도를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하락 추세 안에 있고, 하락 추세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적으로도 4월 7일 5거래일 정도는 아직 하방에 유리한 시간이니까, 그 기간 안에서는 어쨌든 일봉이 고가를 안 넘으면 매도를 계속 하셔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건은 일봉이 고가를 안 넘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봉이 고가를 넘었을 때 그 상위봉들이 막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봉이 위에 뚫려 있다고. 주봉도 위에 뚫려 있지, 월봉도 위에 뚫려 있는데 일봉이 위를 열어버리면 확 올라갈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안전장치로 일봉이 고가를 낮추면 그 하락 추세선을 만날 때까지는 하방을 보셔도 된다. 1번. 계속 하락 추세선을 안 만난다 그러면 4월 7일까지는 어쨌든 아래쪽으로 가기에 유리하니까 그 시간 안에서 하방을 노려본다. 여기가 이제 2번. 이렇게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시고, 주봉이나 그다음에 월봉을 보고 하락을 본다? 뜯어 말려야죠. 뜯어 말려야 됩니다.
이걸 보고 하락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네, 아직.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하락을 이야기할 만큼의 적정한 수치는 없다. 오히려 하방을 얘기하려면 341에서 347 사이의 숫자까지는 염두에 둬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네, 올라가면 341에서 347까지의 공간은 있다. 여기서 공간이 있는 거지 공간을 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 주봉이 시간이 지나면 위를 닫을 거란 말이에요. 예? 여기서 한 2주 정도 지나면 위를 닫아요, 주봉이. 예? 그러니까 4월 두 번째 주가 되면 위를 닫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위가 열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위로 간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위를 닫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다음 주 돼도 위가 안 닫힐 거예요. 예, 안 닫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닫히기 때문에 아직은 위를 닫았다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이렇게 4월 두 번째 주가 되면 위를 닫는다고요. 이번 주가 4월 첫 주죠. 그러니까 4월 세 번째 주. 4월 세 번째 주가 되면 위를 닫을 거예요. 그러니까 4월 두 번째 주까지 상승이 없으면 341이든 347이든 그 수치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면 4월 세 번째 주부터는 주봉 위를 닫을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 위로 간다는 얘기는 안 하겠죠. 근데 지금은 공간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공간이 이렇게 공간이 다 열려 있고 다음 주도 열려 있어요. 닫는 건 4월 3주라고요. 4월 3주에 위를 닫기 때문에 4월 3주가 되기 전까지는 이걸 다 열어놔야 돼.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된다고요. 월봉도 위를 확실하게 안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월봉이 위를 확 닫아버리면 주봉이 열려 있어도 상관없는데 월봉도 위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가려면 어쨌든 작은 봉들이 위를 닫는 현상들이 있어야 돼요. 응?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일봉이 그렇죠? 일봉이 시간을 끌어줘야 돼요. 그렇죠? 일봉이 시간을 끌면서 주봉 상단선이 내려올 때까지 버텨야 돼요. 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주봉도 버리고 월봉도 버리고 일봉만 보고 일봉이 고가를 낮추면 매도하고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위치 자체는 아직은 일봉은 하방에 유리한 거예요. 하단선이 없어. 하단선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하방이 더 유리해요. 하방이 더 유리한데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는 하방이 유리한 거지 매도치기 좋은 게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내려갈 수 있는 거지. 예. 얼마의 매도 쳐라 이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 가격에 매도 치면 이 가격은 보호가 될 것 같아 라는 가격이 월봉이나 주봉은 아직 강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347, 345 이런 숫자를 떠들었을 때는 그 위치에 강한 상단선이 있기 때문에 떠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월봉이나 주봉 이런 봉을 봤을 때 아직은 강한 숫자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 보호되는 숫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봉만 딱 보고 일봉의 하락 추세를 언제까지 유지하는지를 잘 보세요. 시간적으로는 5거래일 정도 남아있다고 보세요. 시간적으로는 5거래일 동안은 어쨌든 고가를 낮추거나 저가를 낮추면 잘 내려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간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가격적인 메리트를 잡으려면 일봉만 보시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나는 하방 보겠다? 그러면 일봉만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고, 상방은 월봉이 저가를 지키면 사도 되는데 월봉이 저가를 깨는 순간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는 그냥 나가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사고 싶다. 주봉의 아랫꼬리를 나는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상방의 전략, 하방의 전략 다 보이시죠? 하방 전략에서 가격이 없어요. 예? 지금 하방 전략에 가격이 없다고. 목표치는 있어. 목표치는 330.23? 2? 예. 거기까지 간다라는 목표치는 있는데 어디서 매도하면 좋아? 이건 없어요. 예, 330.2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표가 330.2라는 거는 2라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어디서 매도 치면 잘 내려가? 이게 없어요. 이게 없다고. 그러니까 가이드를 할 수 없어요. 지금은 가이드를 할 수 없고 흔들어도 상관없어요. 흔들어도 그러니까 찍고 그냥 쭉 흘러내려도 상관없고 흔들어도 상관없다고. 일봉이 저가 깨지면 일단 매수는 스탑이에요. 예? 일봉이 저가를 깨면 어쨌든 목표가 330.2이니까 일봉이 저가를 깨면 매수자는 딱 발 빼는 거예요. 330.2 깨질 때까지는. 근데 일봉이 저가를 지켜. 그런데 매수하면 되는데 일봉이 저가를 지킬 만한 구조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참고로 일목에 일봉만 딱 보고 인버스 2X의 일봉 보시면 얘는 아직 골드가 안 났어요. 안 났죠? 예? 보시다시피 여기는 골드가 안 났습니다. 얘 골드 나면 목표가가 2375원이에요. 2375원이 목표가입니다. 오늘 고가를 넘어서 마감하면 돼요. 오늘 고가를 넘어서 마감하면 골드가 나요. 근데 여기서 인버스를 보시면 인버스는 골드 났어요. 예? 인버스는 골드가 났기 때문에 인버스의 목표가는 정해져 있어요. 여기 4,595원. 그러니까 4,595원이면 오늘 고가 넘겠죠? 네, 오늘 고가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 판단은 코스피 200 지수가 저가 깨면 간다고 보는 거예요. 저가격까지. 코스피 200 지수가 저가를 깬다? 그러면 저가격까지 가는 거니까 일봉이 일단 저가격까지 가면 월봉으로 봤을 때도 목표가까지 가지 않을까요? 320.2까지는 간다라고 떠드는 게 저는 정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저가 300 코스피 200 지수에 오늘 저가가 깨지면 월봉의 저가가 깨지는 수준까지는 일단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안 깬다, 안 깨면 뭐 매수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매도차는 사실상 오늘 고가를 안 넘어야 매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고가를 안 넘어. 오늘 저가랑 상관없다고. 저가를 깨면 목표치만 생기는 거고, 들어가는 자리는 저가를 깨는 거랑 상관없는 거죠. 들어가는 자리는 오늘 고가를 안 넘어야 되니까 잘 관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1분기가 제 기억이 맞다면 1월달이 19거래일이고 2월, 3월이 20거래일이었을 거예요. 그럼 총 59거래일인데 59거래일 중에 56거래일째가 355였어요. 56거래일째의 날짜의 종가가 355입니다. 그러면 56거래일 동안 올랐다는 얘기죠. 56거래일 동안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욕하고 있었어요. 죄다 욕을 하는 거죠. 하방이 언제 오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변명을 못해요. 아니 59거래일 중에 56거래일을 올리는데 거기다 대고 뭐 제가 무슨 주장을 해요. 그냥 입을 다물어야지. 자, 이번 달 개인은 3조 원을 매도했는데 외국인도 1.6조 원을 매도했습니다. 매수를 안 해요. 매수를 안 하고, 그 다음에 1월 달부터 분기봉을 누적으로 보면 분기봉에 들어간 돈이 얼마냐? 보세요. 6.3조를 매도했어요. 개인은 1.8조 매도인데 외국인은 6.3조 매도입니다.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작년 2월달 초반에 수급을 보시면 개인도 매수하고 외국인도 매수해요. 응? 개인도 매수하고 외국인도 매수를 합니다. 현물을. 지금 딱 그 짝이잖아요. 개인도 매도하고 외국인도 매도해요. 근데 외국인은 매집의 성격이죠. 네? 매집의 성격이라고. 작년 2월 달까지 합쳐서 외국인이 11조 샀다 그랬잖아요. 11조 3천억을 샀는데 지금은 6조 3천억을 매도했잖아요. 이게 저는 작은 돈이라고 생각 안 해요. 6조 3천억이 작지 않다고. 매도를 6조 3천억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 맥스가 7.2조거든요. 그럼 9천억 차이예요. 응? 지금 9천억 차이라고. 네. 그래서 과연 외국인이 상방으로 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가? 라고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수급 데이터를 계속 보여드렸어요. 뭐 한두 달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꽤 오랫동안 지금 반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외국인이 현물을 사지 않고 계속 매도하고 있다라고 떠들었지만 정작 56거래일째까지 355를 찍으니까 수급 따위는 볼 필요가 없다. 수급은 맞지 않는다. 왜 수급을 보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정작 결국에는 외국인이 현물 매도를 풀질 않으니까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현물을 팔아서 내려가지도 못하는데 외국인이 현물을 파니까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박스에 갇혔다고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외국인이 현물을 팔면 위가 막히고 개인이 현물을 팔면 아래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 위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4개월 동안 횡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 잘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더 늘면 저는 되돌아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게 지금 10조 원대까지 늘어난다. 그러면 올해는 없는 거죠. 올해는 없는 거 아닐까요? 10조 원?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10조 원을 넘어가면 되돌리기 힘들 거라고 봐요. 되돌리기 힘들다. 작년에 24조 7천억. 7월 12일부터 24조 7천억이고 올해 6조면 이제 30조가 넘는 거잖아요. 거의 한 31조 1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1조예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라고요. 31조가. 저는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31조를 매도하고 있는데 뭐 이게 별거야. 별것도 아니네. 뭐 이렇게 치부할 수 있다고요. 근데 작년에 맥스가 26조예요. 작년에 맥스가 26조인데 지금 5조 원이 더 매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 11월, 12월 물량 중에 6분의 5가 날아간 거예요. 1조 남았어요. 1조. 작년 그러니까 305부터 샀던 현물 중에 1조 남았어요. 그 332에서 305까지는 27포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들어간 돈은 1조 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가 그렇게 우호적인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단 수급이 들쭉날쭉 하잖아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매수했다 매도했다 매수했다 매도했다 이 짓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뭐 강하게 어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동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 원웨이로 뭐 움직인다 이런 얘기는 못 하겠어요. 원웨이의 성격은 아니고 파동을 계속 만들 수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돈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뭐 차트를 보는 사람이 사실 다른 얘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는 게 데이터뿐인데 예를 들면 뭐 돈이 흘러가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뭐 고가 저가
그다음에 뭐 이평선 위치, 뭐 그죠? 상단선, 하단선 위치, 봉의 형태, 뭐 이런 거 가지고만 사실 다루는 거지. 그 밖의 내용을 가지고 다루기에는 지식이 너무 부족해요. 다만 기관이 왜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응? 기관이 매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돈 벌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제 기준에서는 돈 벌려고 들어왔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엉망인 자리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팔지도 않아. 그래서 이게 좀 되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네? 작년에 8월 달에 폭락했을 때 연기금 안 들어왔어요. 근데 연기금이 계엄 이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심스럽다는 거죠. 이상하기도 하고요. 해석이 안 돼요. 예. 자, 3월 달은 종가가 내렸죠. 종가가 내렸기 때문에 저는 다음 달에 종가 내리면 320 라인 무너진다고 봅니다. 다음 달에 4월 달에 종가가 내린다라는 의미는 320은 무너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상승하든가 아니면 320 아래로 내려꽂든가. 305까지도 가능해요. 사실 305까지도 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종가가 내리면 그 위치가 됩니다. 실제로 그 위치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주장은 4월에 종가가 내리면 305까지 노린다. 예요. 305. 거기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제 거길 가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건데, 그건 이제 4월 시초가 찍고 나서 어디까지 보이는지 그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월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